2-3에서는요, VOC 분석, 관리 및 컴플레인 처리 할 겁니다. VOC는 Voice of Customer. VOC 약자입니다. 아까 앞장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고객이 뭐다, 뭐, 고객과의 관계, 관리,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고객을 충성 고객화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고객이 내는 목소리, 그리고 고객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 불만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불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이에요. 실패보다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OC 분석 관리 및 컴플레인 처리 쭉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VO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VOC 자료는 인터뷰나 설문을 활용하여 직접 고객이 응답한 자료만 수집하여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Voice of Customer는 VOC는요, 고객의 모든 소리, 그러니까 뭐 그게 불평이 됐건, 뭐 무슨 조사를 해서 알게 됐건, 고객이 그냥 얘기를 하건, 뭐 투서를 하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걸 VO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고객 만족도 조사, 기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VOC를 수동적인 고객의 의견 수렴이라고 하면 능동적 의견 수렴인 고객 만족도 조사와 무엇이 차이 나는지 비교한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금방 말씀드렸죠. VOC랑 고객 만족도의 차이. VOC는 그냥 모든 이렇게 통로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통로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의견인 반면에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딱 통로가 길이 하나만 있어. 그 길만 있어요. 그러니 수집할 자료의 목적과 범위를 미리 선정한 후 조사하여 전략에 반영하게 된다. 이거는 고객 만족도 조사인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의 불평과 불만을 피드백받기 위한 성공 조건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기도 나옵니다. 전사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고객 만족 관리 임원들만 VOC를 봐서는 안 된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아서 보고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VOC입니다. 고객이 기업에게 주는 피드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 문의, 상담, 불만, 제안, 모든 거. 고객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일컬어서 VO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자, 빅데이터 분석 나왔습니다. 기존 CRM 개념과 아주 분리된 얘기가 아닙니다. VOC 관리 개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VOC 수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세스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고객 요구 사항을 친화도로 정리하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친한 것들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불평에 관한 얘기, 뭐 얘는 칭찬에 관한 얘기면 모아봤다. 뭐 이것들은 알고 봤더니 고객들이 제안한 거더라. 이게 친화도라는 겁니다. 요거 정리할 수 있다. VOC 수집, 처리, 분석, 공유, 반영 요 순서로 진행이 된다. 자,
VOC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딱 비교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딱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딱 막아놓은 길이죠. 막아놓은 공간이에요. 자, 능동적인 의견 수렴이다.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결과를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전화 받아 보시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질문을 되게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여기에서 뭐 yes, no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의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내용. 고객 만족도 조사 목적이 명확하다. VOC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고객이 뭘 말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A4 용지 빈 종이 한 장 주고 막 애들한테 원하는 걸 써라 이러면은 막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거하고, 니네가 수업 시간에 뭐 내가 수업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써라 이러면은 딱 정해지잖아요. 지금 후자로 말씀드린 게 고객 만족도 조사라면 A4 용지 그냥 던져주는 거는 VOC라는 겁니다. 국민신문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VOC의 유형 이런 것들, 제한형, 만족형, 불만형, 그리고 내부 형성 VOC, 직접 접수한 형태, 외부 형성 VOC 이런 것들은 여론을 통해 형성되는 게 있다. 그리고 VOC의 되게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over the VOC입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던 욕구가 있다. 응? 나도 모르는 요구사항이나 니즈. 그러니 뭐 여행사를 이용을 하는데 여행사에서 뭐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미리 나도 몰랐는데 나를 굉장히 환대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과일 바구니 조그만 걸 놔뒀더라. 뭐 이러면은 나도 모르는 니즈인 거예요.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호텔방에 작지만 과일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더라. 뭐 이러면은 감동받는 거죠. 이거 발견해서 충족시키는 거는, 고객 충족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큰 감동을 준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충족을 시키면 뭐 충성 고객이 되고 옹호자들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VOC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반면에 컴플레인입니다. 컴플레인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불만, 불평 뭐 이 정도로 우리말로는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컴플레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해피콜을 통해서 예약 할인을 해주는데 왜 컴플레인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상황 분류와 고객 불만상, 그러니까 이게 같이 쓰입니다. 지금 여기 컴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고객 불만 뒤에 가면은 고객 불만 뭐 처리 과정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이겁니다. 절차적 상황이 아니라 뭐 결제 조건, 금전적 부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절차적 상황이 아니라 금전적 상황, 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경제적 상황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미국 최대 할인점이었던 K마트가 망했습니다. 망했대요. 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이런 원인을 적절히 표현한 것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 우리가 망하겠어? 흔히 바둑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있죠. 대마불사.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큰 기업은 망하지 않고, 뭐 재벌들은 망하지 않고.
고객을 무시하는 기업은 뭐 크건 작건 상관없이 망하죠. 망합니다. 기업들도 잘 생각해야죠. 자, 이제 컴플레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호소하다 라는 뜻이다. 불만사항의 통보, 불만족한 감정을 토로하는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 기대 수준 충족 여부까지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기업이 모르고 있던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에는 밖에서 부정적인 구전을 퍼뜨리는 것보다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 구전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지율 증가, 매출 증대, 유대 강화, 충성 고객화 말씀드렸었죠. 우리 컴플레인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컴플레인과 클레임이라는 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클레임은 당연한 것으로서의 권리, 유산 등을 요구, 청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적인 느낌이 강하죠. 컴플레인은 약간 사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레임은 여기 보시는 객관적 문제점에 대한 고객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보상, 배상 같은 거 주장하고 이를 제기하는 거. 컴플레인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면으로 들어간다는 거. 근데 클레임은 주관적인 면은 없다. 컴플레인은 감정적이에요. 저 직원이 나한테 너무 불친절해요. 감정적이에요. 근데 클레임은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거, 그러니까 법적인 거에 법적인 걸로 걸 수 있는 무언가, 그러면 증거 관계, 증거라든가 사후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이거죠. 나중에 도착한 고객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내가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클레임의 대상은 아니에요. 클레임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온 고객이 정말 우리 기업의 BBIP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클레임을 법적으로 걸겠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들은 기업에서 딱 자기네들이 어떤 약관 같은 거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들을 못 지킬 때 그런 거는 클레임 같은 걸 제기할 수가 있죠. 요런 예시. 자, 주장, 요구, 청구다. 요 차이 아셔야 됩니다.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 자, 컴플레인의 발생 원인 요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섞겠죠. 다음 중 고객 측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기업 측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 자, 컴플레인 관리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자, MOT,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MOT, 진실의 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 서비스 인카운터의 순간을 잘 관리를 해라. 그리고 고객 불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런 거 오만 버려라.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거 버려라. 그리고 직원 보상을 연계하면 컴플레인 관리 잘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컴플레인 처리 원칙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 불만 고객 처리 원칙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근데 이 챕터가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굳이 외우실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저 하셔야 될 거라고는 용어,
클레임이건 컴플레인이건 이런 용어를 모르시면 문제 풀기가 어렵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익혀두시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막 내용을 외우셔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컴플레인, 불만을 처리하려면 우선 사과합니다. 고객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싸우지 않습니다.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컴플레인 처리 원칙이에요. 우선 사과, 비논쟁, 원인 파악, 우선 원인 파악, 신속 해결. 고객이 불평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보상을 획득하려는 이런 약간의 그 검은 마음 있을 수도 있지만 이타주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뭐 불만, 불평, 나는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지만 다른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다른 고객들한테는 니네 이러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서비스 개선. 이렇게 서비스 하시면 저 가끔 이런 짓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아예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여러분 제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다 근거 이시 이유 있게 해서 넣어놓은 거 아시죠? 다 봐요.